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10월 25일장이 마감이 됐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 중반 이후 후반까지 아주 좋은 모습으로 또 회복을 해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종목들의 움직임은 확실하게 이 갈리는 좀 모습들이 나왔죠. 전체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은 뭐 그렇게 썩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드 코로나로의 전향을 좀 앞둔 시점에서 관련주들만, 관련 섹터의 관련주들만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한 종목 대응하면서 좀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특징주 살펴보고 바로 좀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원자력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좀 나왔었죠. 그래서 한신기계가 일단 가장 강하게 좀 치고 가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두산중공업하고 일진파워를 좀 눈여겨봤고요. 두산중공업도 오늘 좋은 모습이었고 저는 일진파워를 좀 대응을 했어요. 두산중공업은 아쉽게 좀 체결이 안 돼서 매매를 하질 못했고 일진파워가 체결이 되면서 이 종목으로 좀 수익 빠르게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지만 장중에 테마나 이슈를 달고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줄 때 빠르게 좀 수익 챙기는 대응이 좀 좋은 대응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진파워는 이런 고점 자리 돌파를 할 때 제가 눈여겨보고 있다가 아침서부터 강하게 그런 전고점 자리 돌파를 하고 조정 줄 때 여기서 제가 분할로 매수하고 바로 상승 나올 때 분할로 매도하면서 빠르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아쉽게 매수대기 해놓은 자리까지 좀 주질 않아서 이 종목을 수익을 내질 못했어요. 요 자리 좀 대응을 했거든요. 여기 돌파 나올 때 조정 구간에 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제 매수가를 주질 않았어요. 제가 요 정도 구간에 좀 매수대기를 해놨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체결을 안 시켜주고 상승이 나와서 이런 구간 좀 수익을 내질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체결됐다면 한 3% 구간 반등이 나와서 또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었을 종목이었는데 아쉽게 좀 체결이 안 됐습니다. 자, 일진파워 매매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 이렇게 좀 매매를 했습니다. 자, 여기 매매한 내용이 있죠. 자, 이렇게 아침서부터 전고점 자리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조정 구간 줄 때 제가 분할로 세 차례에 걸쳐서 매수를 했고요. 바로 이제 상승 나오고 고점 돌파할 때 빠르게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최근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이 뭐 위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상승장의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목들의 움직임도 요렇게 이제 수익권 어느 정도 주고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좀 수익 챙기는 게 좋은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요렇게 이제 매매 대응하고 오늘 매매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이 외에는 오늘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만 좀 움직이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좀 매매할 만한 구간들을 주는 모습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빠르게 수익 챙기고 오후장에는 뭐 그렇게 대응할 종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오늘 매매 마쳤고요. 오늘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승일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일봉상의 위치가 너무 좋지 않죠. 앞에서 한 차례 큰 시세를 줬다가 깊게 하락을 주고 이제 121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역배열 상태가 만들어졌고 121선 아래에서 장대 항봉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거래 대금도 약하죠. 윤석열 관련주로 좀 움직였고요. 분봉상의 움직임은 괜찮았는데 일봉상의 위치가 좀 별로였기 때문에 뭐 대응하는 거는 뭐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하진 않았고 살펴보는 정도 내일 움직임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TJ 미디어가 오늘 또 강하게 좀 움직였죠. 자, 이 종목은 노래방 기기 관련한 기업입니다. 이 노래방 관련한 유일한 상장 업체고 오늘 좀 이슈가 있었죠. 위드 코로나 초안에 이 노래방 영업 시간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노래방 관련 매출이 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회사도 당연히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역대급 거래대금 터지면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요런 자리는 돌파를 못해서 조금 아쉬웠죠. 뭐 상한가가 좀 들어갈 만도 하는 이슈였던 것 같은데 상한가를 좀 굳히지는 못했고요. 분봉상의 움직임도 좀 지저분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무래도 시총이 좀 너무 가볍다 보니까 이 종목이
무려 이 1000억이 안 됩니다. 겨우 한 7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등락이 좀 지저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TJ 미디어 좀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만 좀 움직임이 있었고, 자, 제가 일전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종목들 좀 분석을 해드렸었죠. 2021년, 2022년도 주도주로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산업 섹터의 종목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엔터주들이 가장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이제 항공주, 여행주, 그리고 내수 관련주, 그리고 영화 관련해서 이 CJ, CGV 같은 경우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CJ, CGV도 오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 역시나 이 항공과 여행은 대체 불가한 이 산업이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좀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엔터주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구간들이 있죠. 이렇게 SM도 전고점을 뚫고 쉬어가는 모습이고 YG엔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JYP도 이렇게 이제 고점을 뚫고 나서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먼저 좀 상승이 나와서 조금 쉬어가는 것뿐이지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카지노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도 괜찮았죠. 파라다이스하고 GKL도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드러지게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좋았고, 그리고 금융 관련해서 KB금융이 또 움직임이 괜찮았고요. 그리고 조선주 관련해서 삼성중공업이 오늘 괜찮았어요. 자, 삼성중공업이 괜찮았다라는 얘기는 이 주가의 움직임이 괜찮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 수주 공시가 좀 있었어요. LNG선을 어, 4척을 수주했다라는 공시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의 9천억 정도인가 뭐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의 어떤 실적에 반영되는 그런 호재 뉴스거리 대비 움직임은 좀 좋지는 않았지만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미포조선이 괜찮았죠. 자, 현대미포가 오늘 가장 강하게 움직였는데, 자, 현대미포가 오늘 11%로 움직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봉상의 움직임이 역배열 구간으로 또 들어갔죠. 그래서 앞에 이제 매물대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삼성중공업의 호재 뉴스로 인해서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움직였지만 일단은 좀 상승을 하더라도 이런 매물대들에 의해서 좀 매물을 맞고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역시나 차트의 모습으로 봤을 때 여전히 위드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다. 신고가를 돌파를 하려고 하거나 신고가 근처에 왔거나 아니면 신고가를 냈거나 예를 들면 YG엔터라든가 JYP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들어가는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이 당연히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됨으로 인해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고 관련 섹터의 종목들이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주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는 조금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역시나 한 2950포인트까지 빠지려나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장 초반 지나자마자 중반 이후 장 중반까지 강하게 좀 상승을 해주면서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양봉으로 좀 뽑아줬죠. 그리고 21선을 또 회복을 해줬어요. 5일선도 회복을 해주면서 제가 이제 요런 21선 근처 3000포인트를 기점으로 이렇게 좀 횡보하면서 만들어지는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쌍바닥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950포인트까지 떨어져도 사실은 뭐 괜찮았습니다. 여기서 쌍바닥 만들고 상승이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3000포인트를 기점으로 잘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에 비해서 오늘은 살짝 좀 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아래꼬리 달면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21선을 이탈을 하질 않고 요렇게 이제 여기서 제가 횡보하면서 21선을 이렇게 눕히는 과정을 만들어주면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갭 구간 자리, 요런 구간을 좀 지지를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강하게 위쪽에서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이라
아주 괜찮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직도 시장의 악재는 계속해서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가 아직까지는 견조한 모습으로 잘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미 연준 파월 의장의 좀 시장의 투심을 악화시키는 멘트가 있었어요. 이 파월 의장이 내년도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위협이 가해지는 강도가 높게 형성이 된다면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구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내년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좀 단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좀 멘트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뭐 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 결정된 바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멘트를 함으로 인해서 시장에 좀 투자 심리에 경색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우리 시장은 환율이 아주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환율이 또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아래쪽으로 이제 장대 음봉으로 하락을 했죠. 자, 이런 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를 갖다 반증하듯이 이 거래 대금이 10조 미만으로 뚝 떨어진 게 보이시나요? 지금 거의 한 8조 정도밖에 거래 대금이 터지질 않았고 외국인의 메이저 수급이 지속해서 시장에서 좀 관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래도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긴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강한 모습은 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같이 환율이 이렇게 하락할 때는 외국인의 수급이 뭐 한 3천억에서 5천억까지 들어오면서 좀 장대 항봉을 뽑아주는 그런 강한 시장의 모습을 좀 연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아쉬웠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도 아직 나쁘지 않다. 오늘도 어쨌든 몸통이 좀 긴 양봉 캔들을 뽑아주면서 21선을 회복하고 5일선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가 종가상으로 또 신고가를 완전히 경신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도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증시에서 이 테슬라가 또 아주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게 테슬라의 좀 차트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천슬라를 향해서 가고 있죠. 현재 고점을 경신을 했고요. 929달러 현재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성장주,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는 아주 탄탄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좀 좋은 모습을 유지해 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상승 중에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아주 견조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일명 빵 주식이라 그러죠. 이 기술주, 성장주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아주 견조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악재가 존재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시장은 좀 견조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시장의 악재라고 말씀을 드렸던 중국발 헝다리스크라든가 헝다리스크는 조금 완화는 됐어요. 최근에 달러 채권 만기였던 대략 한 1조 원 정도 규모의 이자를 또 상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가올 또 채권 만기 이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가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당장 급한 불은 좀 꺼가면서 디폴트 위기를 조금은 지연시키는 약간의 이제 악재 해소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전력난 해소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산업재의 중간재 생산이 좀 차질을 빚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이 공급 대란 이슈가 좀 생기고 물가가 또 상승을 하는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좀 지속된다라는 부분, 이런 것도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가 뭐 5만 명이 넘어가면서 뭐 한 7만 명, 10만 명까지도 증가하는 게 아니냐라는 또 일부 이 코로나 관련한 확진자 증가에 대한 또 악재도 조금씩은
발발을 한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도 조금은 시장의 어떤 투심을 좀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장은 이제 1차 접종과 2차 접종을 통틀어서 이 70%가 넘는 이 접종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또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게 보임으로 인해서 또 시장에 긍정적인 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22년도도 실적에 의해서 굉장히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산업 섹터의 종목들에 좀 특화되게 집중을 해야 된다,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잘 하시고 많은 수익 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